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회사 이름 짓기 상호작용 장명서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서마다 결론이 왜 다를까?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 이름 짓기에 관하여 많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오시는 분들도 많죠. 빠르면서 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AI 툴로 뽑은 이름이 사업주 본인과 잘 맞는 상호명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해관에 20년 넘게 사주 장명 분야에 종사해오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상호 장명이 제대로 맞으면 사업이 문제없이 성장하는데 운을 받쳐주는데, 안 맞으면 서서히 갉아먹는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죠. 상호는 회사의 첫 얼굴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가게 및 회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갖다 붙이는 것이 상호죠. 꽃가게든 네일샵이든 미용실이든 카페든 빵집이든 작은 가게 하나를 열 때에도 상호는 먼저 결정해야 되는 간판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입 업체가 되었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프랜차이즈든 IT 스타트업이든 규모가 있는 사업체도 그 범주 안에 속하죠. 이는 혼자 보는 일기 개념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어필되는 간판이다 보니까 어떤 이름을 쓰느냐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좋다 인식되는 이름이기에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라든가, 혹은 AI 툴로 빠르게 뽑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AI 장명으로 회사 이름 짓기에 정말 괜찮을까? 요즘은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AI가 수십 개 이상으로 순식간에 뽑는 툴들이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카페 이름 짓기, 네일샵 상호, 미용실 이름, 꽃가게, 쇼핑몰 네이밍도 그 업종에 맞게 척척 뽑다 보니까 편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AI 장명 툴이 결정적으로 반영 못하는 것이 있죠. 그 이름이 사업주, 사주, 원국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성명학적으로 어떤 운을 불러오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AI는 사업주 운과 상관없이 언어적 조합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이름을 추출하는 부분이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보기에 세련되며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뽑는 데는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업주의 선천운과 상생하는가, 그 반대로 충돌하는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결국 복불복의 틀 안에서 이름을 선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좋은 운을 불러오는 이름과 안 그런 이름의 차이는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잘된 곳과 폐업한 곳, 뭐가 달랐을까? 오랜 시간 직접 확인해온 흐름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공개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이 달라진 경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폐업을 결정한 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는데, 한때 가맹점이 꽤 많았으며 인식도 나름 괜찮은 곳이었는데, 상호를 들여다보니까 한글 및 영업 획수 자체는 괜찮은 형태였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주 원국과 크로스 체크해보니까 충돌하는 형태였습니다. 전천운과 상생이 안되는 상호는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굴러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배운 흐름도 함께 보니 상호작용 시점부터 이미 안 맞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규모는 소규모인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알차게 운영이 잘 되는 한 미용실이었는데, 획수 구조가 사업주 원국과 상생하는 형태였으며 처음 상호를 정한 시점에 대운 흐름도 좋은 구조였죠. 특별히 화려하거나 트렌디한 이름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행운을 불러오는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형국이었습니다. 기본과 소소한 것들에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과 사업주 원국과 대운 흐름도 함께 읽어내는 방식은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획수인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를까?
한글이든 영어든 이태리어든 프랑스어든 한문이든 사업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성명학 기준 획수는 이번이기도 하며 중요한 기준이죠. 그 중에서도 7획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선호하는 수입니다. 럭키세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다 보니 카페, 미용실, 네일샵, 쇼핑몰 등 업종을 막론하고 상호에 7획수, 운을 부르는 내면적 부분을 집어넣으려는 경우가 많죠. 7획수는 자수성가형 술입니다. 신념이 굳건하며 활동력이 좋은 모습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며 끝없는 노력으로 부귀 공명을 얻을 수 있는 운을 불러오는 술에 해당하죠. 그런데 7획수라 해서 모두 같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의 선천운과 상승하는 관계냐, 충돌하는 관계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상승하는 경우라면 끝없는 노력의 결과가 좋은 형국으로 나타나겠으나 충돌하는 경우라면 불평불만이 생기며 건강상으로도 안 좋은 운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소통 문제로 인해 좋은 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7획수의 의미라도 누구에게는 날개가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구에게는 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장명수마다 추천이 다른 이유. A 장명수에서는 이 상호가 좋다는데 B 장명수에서는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용실 이름 상호 장명을 확인하든 꽃가게 상호를 짓든 수출입 업체 브랜드 네이밍을 하든 무인 매장 상호를 정하든 공통적으로 겪는 혼란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같은 상호를 기준으로 결론이 엇갈리는 이유는 사주 원국과의 궁합을 함께 살피느냐, 획수만 기준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획수만 보는 방식에서는 단편적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 사업주 원국과 대운 흐름도 동시에 함께 살피는 방식에서는 현재 이 시점과 앞으로의 세월에 이 상호가 맞는가를 더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기보다는 보는 기준이 다른 거죠. 잘 되는 사업체 상호 장면부터 달랐습니다. 아이템이 뛰어나도 풍수적으로도 좋은 장소가 있는데 상호가 사업주와 안 맞으면 그 운을 온전히 못 받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반대로 특별한 것 없이 보이는 작은 가게가 알차게 수십 년을 사업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잘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단순한 운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상호장명을 어떻게 했느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죠. 이런 현상은 복불복에 넘기기엔 너무 오래 따라다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상호 하나를 정하기 전에 사업주 원국과 함께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흐름을 같이 제대로 읽어내는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는 가게 이름 짓기와 브랜드 네이밍 사례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주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